안녕하세요. 부동산 레시피, 한정훈의 부동산 레시피. 자,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준비해 봤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시장을 예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죠. 신문 기사로 시장 흐름을 미리 선점하는 법, 선점하자. 어떻게 선점할까요? 기사를 잘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과거에 어떤 2011년도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국 맞은 뉴타운, 과거 전면적인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뉴타운 사업을 계속 벌렸는데 이게 보니까 뉴타운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제는 낡은 동네를 전부 다 개발하는 그 재개발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이제 2011년 기사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 시작된 셈이다. 뉴타운을 이제 안 하고 2013년도 기사 보면요. 쇠락하는 도심 재생으로 활로 찾자. 도심 재생이 이런 낙후된 주거 지역의 올바른 하나의 방향이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 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요거 다 기사 내용입니다. 전면 철거 방식 재개발 한계, 주거 환경 개선, 자생력 키워야, 보상 갈등, 사업성 악화로 뉴타운 지정 해제 잇따라 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 본물, 전면 철거형 재개발 한계가 왔다. 전부 다 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 즉 도시 재생이 답이다. 이런 내용들로 쭉 기사들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18년도부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시 낙후 동네에 6천억 썼는데 벽화만 남고 변화는 없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바로 그 종로 대로변 바로 뒷블럭이 창신승인동이라고 해서 이 창신승인 뉴타운이라고 지정이 됐다 해제된 지역이죠. 여기다가 도시재생 시범 지역으로 해서 예산을 200억을 들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했지만 별로 바뀐 게 없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도시재생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기사 흐름이 바뀌고 있죠. 자, 또 있습니다. 서울 집값 급등불은 이 뉴타운을 해제시켜서 7년이 됐더니 이게 어떻게 됐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공급이 줄었더라. 공급이 서울의 주택 공급 물량이 한마디로 뉴타운 해제된 게 잘못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후한 강북 개발 막은 뉴타운 해제, 강남 14% 오를 때 노도강 5% 올랐다. 이거 전부 다 지금 이 재개발을 막았던 게 잘못됐다. 완전히 기사가 지금 바뀌고 있죠. 예. 자, 대안으로 저층 주거지 도시 재생 추진으로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집값 격차가 더 커졌다. 자, 이렇게 지금 기사의 흐름이 도시 재생 옹호에서 비판적으로 지금 기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도시 재생이 아니고 뭔가 흐름이 지금 바뀌고 있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2018년도에 장이 14구역, 장이 뉴타운 15개 구역으로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상당 부분 재개발들이 해제가 됐습니다. 자,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 장이 14구역 주민들 투표로 재개발 유지 결정. 이게 이제 이게 지금 무산 위기까지 갔다가 이제 최초로 살아난 사례다. 2018년 찬성 60%로 정비구역 유지 결정이 됐다. 재개발 사업 무산 위기까지 갔다 살아난 최초의 사례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재개발 취소하면 시가 돈 대준다더니 한마디로 뉴타운을 해제시키고 도시 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돈들을 서울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고 있더라. 이거 얘기죠. 뉴타운 매물 비용 지원 공연볼 7년간 보조료는 16%에 불과하다. 야,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오고 있는데 자, 대법원 사직 2구역 서울시 직권해제 무효 판결에 재개발 재추진 물고 사직 2구역이라고 사직 터널 바로 옆에 낡은 이 단독주택 주거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재개발을 추진했다가 해제가 됐어. 서울시에서 직권해제를 시켰거든요. 직권으로 서울시 직권으로. 그런데 거기가 소송을 해가지고 직권해제를 무효가 됐어요. 근데 1심에서 이기고 주민들이 2심에서 이기고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또 이겼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재개발이 시작된다. 이 직권해제가 무효가 되고 다시 재개발이 추진하게끔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역사 문화적 가치 보존이라는 사유는 재개발 추진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은 이 종로 쪽에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어서 이쪽에 재개발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직 2구역과 유사한 이유로 직권 해제된 정비구역이 줄소송에 이어질 전망이다. 그래서 아현 1구역, 염리 5구역, 성북 2구역 이런 구역들이 전부 다 지금 소송 준비 중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18년부터 도시재생사업 비판 기사와 재개발 사업 재추진 방향 기사가 계속 등장하고 있죠. 이게 바로 2013년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렇다면은 그 낙후된 그런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이 다시 재개발 추진하네. 그렇다면 추진할 수 있는 지역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투자를 했으면 이익이 극대화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향후 시장 방향 한번 보시죠. 자, 앞으로의 시장 방향. 자, 서울시 역세권 고밀도 개발 본격화한다. 2016년도에 나왔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카드 내민 서울시, 조합원 시큰둥. 자, 뉴욕 1800%, 도쿄 용적률 2000%, 주요 도시는 이미 고밀도 개발하고 있다더라. 이게 뭡니까? 지금 역세권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역세권 주변에 낙후된 지역들이 이렇게 개발하겠다. 그리고 외국에는 벌써 이미 다 개발했다는 기사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우리는? 역세권 쪽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낙후된 지역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향후 시장 방향. 일본의 롯본기 힐즈. 너무나 유명하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 프랑스 라데팡스 이런 것들이 역세권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자, 역세권 고밀도 개발은 선진국들이 이미 다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하나의 커다란 하나의 추세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제가 예전부터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도 결국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강의 중에 정말 많이 드렸거든요. 자, 낙후된 역세권 빌라, 단독 밀집 지역 이런 것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뭔가 지금 방향이 지금 슬슬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투자는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차선책이 아니고요. 항상 최선책을 찾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책을 찾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네. 내가 자금도 모자라. 도저히 안 돼. 그러면은 차선책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차선책을 찾아봤더니 그것도 또 나한테는 안 돼. 그럼 그때 차선책을 찾는 거지. 처음부터 최선책을 놔두고 차선책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최선책은 뭡니까? 일단 이런 역세권 개발을 하더라도 우리가 재개발은 주민들이 우리 동네가 낡았으니까 힘을 모아서 우리 여기다 아파트 짓자 하는 게 재개발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서울시나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주민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규모도 큽니다. 이런 사업들은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선점해서 들어가야 되는 게 최선책입니다. 자, 제가 정말 이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우리 미래 정말 불투명하잖아요. 특히 부동산 시장. 우리 내일 하루 앞도 못 보는데 부동산 시장에 1년 후 전망, 10년 후 전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더라도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은 미래에 대한 최선의 예언자는 과거라는 거죠. 우리가 부동산 정책 이런 것들 과거 사례를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알게 되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제가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집값이 매년 12월 달에 그 다음 해에 전망을 해왔지만은 매년 저는 오른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똑같은 그런 규제 정책들이 나왔을 때 집값이 어떻게 변동을 했나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거예요. 과거 사례를 여러분들도 많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앞에 미래가 환히 보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